오늘 비서실장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야 우리 원장님 가까운 분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내정이 됐죠. 강훈식 우리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지? 비서실장. 할 말이 아니 그래 좀 해주세요 좀. 이제 네. 이제 훈씨가 이름 부르겠어. 대략 나가만해. 비서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이제 아니 존중해야죠. 뭐 이제. 자연인인데 뭐 실장님이랑 할 거야. 야 훈씨가 그러면 되지 뭐. 실장님. 아니 이제 훈씨였죠 우리한테 네. 같이 실무자 생활도 네. 했고.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도 많고 그다음에 인성이 좋아요. 아랫 사람이나 윗 사람이나 강훈식 의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난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서 붙었어요. 맞아. 그러면 불편해지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하나도 안 불편해. 아니 그렇게 평이 좋은데 왜 개파가 없었을까요? 개파색이 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파색 있죠. 있어요? 우리 이것도 뭐 예전 다들 이야기 좀 강의 전화 오는 거 해주세요. 아니야? 예전에 예전에 누구 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다 압니다. 문어발이야. 문어발인데 다 찐이야. 아 다 친한데 다 그게 찐이야. 진심으로? 진하게. 오. 예를 들자면 원래 이분이 이제 손학규 대표 계보였어. 맞습니다. 그때도 네. 손학규 대표의 그 오른팔 오른팔.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들 맞아요. 정도로 네. 측근이었어요. 그 다음은 또 586들하고 친해요. 엄청나게 친한데 이른바 이인영 김영진의 친동생이다. 아 그래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또 친해요. 아 그러니까 아들에서 신동생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다가 이제 네. 이제 친명으로 또 잠시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조카가 돼버린 그 거죠. 이재명의 조카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인 거야.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권 세대 약간 막내 계열 느낌?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73년생이고 90년대 학교에서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한 분인데 네. 그러니까 7090 세대 이렇게 부르던데 소장님 우리 뭐 장 알고- 소장님보다 아. 대학 후배 아닙니까? 네,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아니, 잘 알고 있죠. 네.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저희들 대학 매력적이에요, 동문, 네, 강훈식은. 대학 동문에서 만났는데 네. 작년에 한번 뵀는데 그 전에 뭐 서로 알고는 있었고 근데 저를 보더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초가 아니라 작년 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초. 윤석열 정권이 막 이제 힘자랑할 때잖아요. 맞아. 예. 근데 그때 저는 계속 윤석열 나쁜 사람 XX 막 이러면서 코너에 비판하고 불렸을 때, 예. 다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 분들이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그냥 동문회 모임에서 만나니까 저도 상당히 위로를 해주고 저 방송도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방송 출연한 일주일치 출연료를 내가 후원금으로 납부하겠다. 그랬더니 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분이 근데 지금 여기 네. 있는 보좌진들도 뭐 저희 대학 후배들도 많이 좀 가 있고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좋다. 욕을 안 한다. 진짜, 예. 정말 다 좋아요.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참 특이한 거는 아까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 안지 1년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처음 본 지가 몇 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로서 만나서 지난 대선 때 같이 치렀고요. 네. 제가 알기로 그때 강훈식 의원을 추천한 게 김영진 의원이 추천했을 겁니다. 김영진 의원 추천했구나. 2022년 네. 대선 때 추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뭐 개파라든가 과거 묻지 않고 쓰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종합 상황 실장을 시켰던데. 아 맞아. 이분도 대통령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하고 다 꿈이 있죠. 예.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대통령 꿈이 그렇죠. 있어. 다들 예. 되고 싶지. 대통령 꿈이 없는 정치인은요 맞아요. 예. 미래가 없는 그 정도의 야망은 사람이에요. 있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대통령 네. 꿈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년도 충남지사에 이제 출마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에 도전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게 보이는데 근데 그래서 저기 비서실장은 배지를 떼고 와야 되니까 떼고 하는 뭐 거죠.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네.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거야 뭐 처음 한 올해 말까지 네. 좀 이 정부가 자리 잡게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네. 그러고 나면은 본인을 훌훌 털고 본인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이제 보수 진영으로서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이제 대통령 후보군들이 쫙쫙 이제 자리도 올라가고 있는 맡고 거니까. 경험도 해보고 네. 쭉쭉 크잖아요. 윤석열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장관 자리도 주고 대통령실에도 좀 이렇게 데려다 일도 시키면서 정치적인 역량과 위상을 키워줬어야 되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본인이 정치적 역량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줍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배지 부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더 추가로 여쭤보면은 위성락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이번에 몰라요. 안보실장으로 간 거고 네. 강효정 그 의원 같은 경우 대변인 자리 받으면서 지금 배지 떼고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구 3선 의원인 이분도 강훈식 의원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 꿈이 없으면은 이런 선택 못 해요. 배지를 뗀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구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구에서 정치를 해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담당해보겠다. 이런 포부와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은요 이런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일을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렇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역할을 잘하는 것은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n분의 1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는데 모두가 올인하겠다는 자세 뭐 그런 자세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도 문희상 의원이 맞아. 배지 아, 떼고 맞아. 갔습니다. 맞다. 문희상. 그때 그랬다. 그런 기억이 나고 노무현 정부 얘기하시니까 이번에 신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본 이름이다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 했던 장관했고 NSC 상임의장했죠. 이종섭 전 장관이 네. 이번에 국정원장이 되신 겁니다. 네. 제가 노래를 했잖아요. 월드컵은 맞아. 신인 예.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것이다. 네. 국정은 신인 발굴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제일 잘하고 검증된 사람들 써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썼는데 검증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창 때 이종섭 장관이 이제 두고선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맹파와 자주파가 막 의견 대립이 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주파에 속하는 분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남북관계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갈등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전혀 나오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네. 그 자주파가 음. 우리 알고 있는 뭐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는 그 NL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파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서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서훈 국정원장도 그렇죠. 자주파라고 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학생 운동할 때 NL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 이분도 북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할 말을 한다라는 이런 노선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정하셨어요.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 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하기 연속성을. 때문에. 네네네. 안 그래도 오늘 외신 기자, 일본 기자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런 취지로 기존 정부의 역할에 이런 것들을 크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외교라는 게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던데 쉽게 아마 말하면 그렇게 해도 이제 됩니다. 일본이 주도해서 그 장교를 부렸던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 우리 사실은 우리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그걸 진행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리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국정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브리핑하는 첫 과정에서 브리핑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 윤석열 정부가 나가면서까지 어깃장 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용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무덤 같다. 무덤 같다. 아무도 없고 필기 도구를 제공할 사람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도 없다고 그랬어요. 언론 보도 보면은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워낙 좀 비밀스러운 직접 보고를 해야 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신원식 실장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 전에 다 퇴거 조치. 네. 근데 이제 거의 입주 청소하는 수준으로 깨끗하게 여러 가지 다 정리한 거죠. 그게 이제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다 파쇄하고 파괴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빌미를 잡히거나 흠잡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 증거인멸하는 수준으로 이게 옛날에 그 학생 운동했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총학 정권이 바뀌면은 전날에 야밤에 리어카를 가져와가지고 문서며 집기며 다 들고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국민 열쇠로 그런 나쁜 놈들이지. 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잘못하면 국가기록물법 위반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우리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거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런 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성남시장 하면서도 인수인계 받아보고 그렇죠. 경기도지사 하면서 인수인계 받아보고 당대표 하면서 인수인계 받아봤는데 얼마나 황당무계한 박근혜 얘기면 정부 네. 끝나고 이제 청와대 인수인계 받았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쓰레기도 쌓여 있고 뭐 다 놓고 가서 형편없었고 그다음에 네. 사실 보안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도 엄청나게 있었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지 적폐 않았다라고 청산했지 하는데 않았는데, 예.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안 썼어요. 예. 네. 그래도 이제 제가 간혹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뭐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같은 거 기무사 뭐 당시에도 뭐 발표하고 했던 것 같은데 기무사 문건 같은 아니 거. 그래도 정부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 보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도 시스템과 매뉴얼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야 그냥 다 없애, 다 갖다 버려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명령하고 네. 수행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도적인 개선. 아니, 뭐 지금 제도가?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만들었잖아요. 국가기록물법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 서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드를 건드리지만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런 걸 따져서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황당무계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네. 역시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대통령실에 파견 왔던 공무원들이 한 명도 안 보인다. 어? 원부소로 이렇게 그 말도 심각하구나. 안 하고 복귀했냐? 갔냐? 돌아갔냐?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드리겠다. 어디 갔어?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인수인계를 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을. 아, 왜냐면 알아야지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도 그 박근혜 정권 때 인수위에 실무위원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원래 행안부 쪽의 공무원들이 딱 상시 대기하면서 여러 가지 인수인계 작업을 알려주고.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었나 보네요. 아니,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희한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굳이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일과 전혀 다른 전례 없는 일이 펼쳐진 거는 거겠지. 예. 황당무계하지.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로부터는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참 기가 차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근데 이게 대해서도 확실히 예.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탄핵당한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의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이 이제 눈에 띄면은 앞으로의 내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본인의 그냥 흔적도 지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예, 문서로서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이거랑 아.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3년 동안 근무했어? 야,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 우리 빨리 좀 복귀시켜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득표 지역별 현황 중에서 눈이 가는 부분은 세종에서 세종.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득표를 한 겁니다. 55.62%. 우리 김문수 후보 33.21%. 전국 득표율에 비춰봐도 정말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찍은 것 같습니다. 야 공무원들의 나라 될 것 같다. 공무원들의 나라가 된다. 예.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복합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좋아하세요. 아 실제로 아, 실제로 좋아하세요. 공무원 엄청 유능하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 맞아. 지방정부가 네.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공무원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저도 이제 뭐 공무원을 잠깐 해봤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 우수하고 똑똑한 재능을 놀려서 그렇지.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다만 나라를 안 망하게는 합니다. 공무원들이 절대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적극 행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하나의 공무원 사회에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직 사회의 매뉴얼을 좀 없애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매뉴얼을 없애고 집단 직성을 늘리는 방법들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의 어떤 그 여론도 있지만 사실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세종 집무실 뭐 국회 이전 부동산? 문제를 아니, 그쪽에서는 진짜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 우리 그것도 이재명 있는데. 대통령은 청와대 간다면서요. 네, 청와대 가는데 전국적으로 세종 가니까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집무실, 했으니까 국회 이전 뭐 이런 네, 것들.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긴 기대감도 있는데 저는 세종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평균보다 더 많은 표를 준 거는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에 대해서 반감에 대한 표출. 엄청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아하. 귀찮았다는 거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 쌍욕도 들었어요, 진짜. 수업 진짜요? 그러니까 위에서 똥 싸면 우리가 XX 일 다 해, 놈들만 뭐 이런 거. 모여있구나. 이 이런 얘기까지 XX들이 들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보고하라. 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지시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설득하고 보고하느라고 그래. 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당하고 나서 올 수 없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저 진짜 저 말도 안 되는 지시 안 수준이 아니고 내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정말 다행이다. 와, 나라 큰일 날 뻔했다. 오. 이랬다라는 공무원들의 음. 몇몇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쫙 퍼졌겠지. 네. 근데 만약 김문수가 또 대통령 됐어. 그 행정관들 다시 들어와. 너 네. 탄핵 됐을 때 우리 말 안 들었지.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 투표를 세종시에서부터 했다. 아, 우리 소장님이 지금 자꾸 이제 분노의 함성을 외치다 보니까 책상을 치는 과정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일부 이제 민원이 있다는 점. 벌써부터 지금 패널에 언론 압박. 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여기서 하나 보태서 이야기 드리고 저희가 싶어요.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과제 팀에 하면서 공무원들의 저항권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노동상권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황당무계한 대통령이나 정부가 들었으면은 공무원들이 파업해서 쫓아내는 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그 장관 인선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고 인수위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관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지명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차관 정치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듯이 추경 편성을 통해서 빠르게 경제의 활력을 돌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빠르게 만나가지고 통상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옳소,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옳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만물처박사 척척박사야 된다고. 아, 다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현실이거든.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냐? 장관이 없어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모든 부처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큰 정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이국까지 온 거예요. 그거는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그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 시험도 쳐야 된다.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장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똑똑하면 나라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정치 알고 행정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했으면 좋겠어요. 행정,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반대 진영에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쪽의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잘하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방향이 맞냐 틀리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일을 진행하면서 뭐 우리가 결산을 또, 해보면 알겠죠. 예, 예.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잘하신다라고 할 텐데 일단은 뭐 나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행정을 알잖아요. 행정을 그리고 하니까. 정치로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책상 치면서 내 말 안 들어? 왜 안 들어? 이제 화를 내잖아, 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고 여러 밑에 실무진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감옥 가 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시스템 통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아, 너무 칭송하나? 아니, 사랑합니다로 요걸로 우리 시작을 썸네일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